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탈리아 여행을 하면서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국내에서는 페이크 뉴스를 단속하고 수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이 집권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페이크 뉴스를 어떻게 규정할지 모르겠는데, 물론 페이크 뉴스로 명예훼손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모욕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법적 방법으로서 고소 고발을 해가지고 명예를 지키고 할 수가 있고, 그것은 지금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방법으로 어떻게 페이크 뉴스를 단속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거짓말을 하게 되어 있고 거짓말을 할 자유가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거짓말을 의도적으로 한다든지 남에게 피해를 준다든지 정책을 거짓말로 한다든지 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공개적인 거짓말, 그게 국가 정책으로 나타나는 거짓말, 그리고 다중에 피해를 주는 거짓말, 이런 거짓말은 단속해야죠. 그런 거짓말은 어떤 거짓말이냐? 천안 폭침은 북한 소행이 아니라는 거짓말, 광우병 소동을 일으킨 미국산 쇠고기가 가장 위험하다는 거짓말, 세월호가 잠수함하고 충돌해가지고 미군 잠수함과 충돌해가지고 침몰했다는 거짓말,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하다, 그러니까 양극화의 나라라는 거짓말, 대한민국의 헬조선이라는 거짓말, 이런 거짓말은 처벌해야 됩니다. 공공의 이익에 심대한 손해를 끼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외에 사적인 영역에서의 거짓말, 그걸 어떻게 잡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페이크 뉴스란 말을 이 정권에서 꺼냈으니까 이제 그 페이크 뉴스란 기준으로 문재인 정권이 어떤 페이크 뉴스를 만들어냈는지 한번 제가 짚어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와 장하성 실장 같은 분들이 한 말을 종합을 해서 중요한 것만 한 10여 개 정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페이크 뉴스입니다. 이거 페이크 뉴스. 이것은 사석에서 페이크 뉴스를 한 게 아니라 국가 운영에 영향을 끼치는 페이크 뉴스였으니까 이거야말로 처벌 대상입니다. 먼저 촛불혁명이라는 페이크 뉴스입니다. 촛불혁명으로 정권이 탄생했다는 페이크 뉴스입니다. 촛불혁명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촛불 시위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촛불 시위가 정권을 만들어낸 게 아니고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를 의결을 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함으로써 선거를 앞당겨서 해가지고 정권이 탄생한 것이니까 헌법적 절차에 의해서 정권이 나타난 것이지 혁명으로 한국 체제를 뒤집어 엎고 생긴 정권이 아닙니다. 혁명 정권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혁명 정권이라고 하죠? 이게 페이크 뉴스입니다. 두 번째,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이 건국 아니라고 하는 게 페이크 뉴스죠. 그러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이 아니라면은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페이크 뉴스를 하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1948년 8월 15일 건국이 아니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임시정부 대통령이냐. 1919년 상해 임시정부가 건국이라면은 그렇게 보려고 하는 모양인데, 임시정부 몇 대 대통령이죠?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면.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는 중국에서 상해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건국이라면 왜 나라를 세우는데 남의 나라에 가서 나라를 세웁니까? 왜 중국에 가서 나라를 세우죠? 그리고 나라가 있으면 국제적인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상해 임시정부가 국제적 승인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나라가 있으면 여권을 발급할 수 있어야 되죠. 1948년 8월 15일 이전에 여권이 발급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이전에 한국 국적자가 있었습니까? 국적법이 있어야 됩니다. 국적법. 주권, 영토, 국민이 없는데 어떻게 상해 임시정부가 국가가 될 수 있습니까? 페이크 뉴스는 이렇게 여러 가지 부작용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가가지고 6.25 남침이라고 하지 않고 한국전을 내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페이크 뉴스죠. 내전은 한 나라에서 서로 책임 소재를 따질 필요도 없이 양쪽이 상방간에 전투를 했다. 6.25가 그렇게 일어났습니까? 아니죠. 김일성이가 모택동 스탈린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조종을 받아가지고 동족을 친 남침 전쟁을 왜 내전이라고 합니까? 이거 페이크 뉴스입니다. 그리고 국방부 특조위는 1980년 5월 광주 사태에 투입된 헬기 조종사들이 수십 명이 한결같이 우리는 민간인에게 사격한 적이 없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헬기 사격이 있었다. 양민 학살이 있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쏜 사람은 없고 맞은 사람도 없고 치료한 사람도 없는데 불확실한 몇 사람의 증언만 믿고 광주 사태 때 헬기 사격이 있었다. 이거 페이크 뉴스입니다. 페이크 뉴스입니다. 국군을 학살 집단으로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김정은이 북한만의 비핵화를 약속을 했다고 이 정권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김정은은 한반도의 비핵화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고 한미동맹 해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도 페이크 뉴스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끼리 공조하여 자주통일하자. 이거 페이크 뉴스입니다. 우리 민족끼리 공조한다 할 때 북한을 우리 민족의 범주 안에 넣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북한 노동당 정권은 한민족이 아닙니다. 특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우리 역사상 동족을 가장 많이 죽인 자이므로 민족에서 제명시켜야 합니다. 근데 그자하고 공조해가지고 자주통일을 할 수 없죠. 민족 반역자와 손을 잡고 어떻게 자주통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자주통일이 아니라 노예통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1948년 12월 12일 유엔 총회가 대한민국에서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져가지고 정부가 수립되었다. 따라서 이 정부는 한반도 전체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공인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 전체에서 유일 합법 정부가 아니고 38도선 이남에서만 유일 합법 정부라고 거짓말한 학자를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장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이거 페이크 뉴스입니다.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특히 유엔 총회에서 당당하게 합법 국가, 합법 정부로 인정받은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페이크 뉴스 중에서 가장 악질적인 페이크 뉴스입니다. 조국의 명예를, 조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니까요. 그 다음에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 자체가 페이크 뉴스입니다. 성장주도 소득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성장을 해야 소득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소득주도 성장. 여기서 소득은 국가가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 나눠주는 것을 뜻하는데 또는 임금을 올리게 해가지고 소득을 부풀리는 걸 말하는데 그렇게 하면 성장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소득주도 성장이란 말 자체가 페이크 뉴스입니다. 통계주도 성장이라는 농담이 있습니다. 통계를 조작해가지고 성장한 것처럼 보여주겠다. 잘못하면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소득주도 성장은 어떤 경제학 이론에도 나온 적이 없는 페이크 뉴스입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가 위험하다. 더구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1,400명이 죽었다. 그러니까 원전을 백지화한다. 이거 페이크 뉴스입니다. 왜냐? 한국 원전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1,400명이 아니라 최근에 한 명이 죽었습니다. 그 한 명도 외부에 무슨 주민이 죽은 것이 아니고 원자로 멜트다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기술자가 피폭을 당해가지고 죽은 겁니다. 방사능이 외부로 유출돼서 죽은 게 아닙니다. 따라서 과장된 사실에 기초해가지고 허위 사실에 기초해가지고 원전 백지화 선언을 한 것 이 자체가 페이크 뉴스가 국정을 농단하는 경우입니다. 페이크 뉴스가 국정을 농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권은 자국 내에 패전국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수도권 상공에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NLL을 사실상 허무는 그런 합의를 북한과 했습니다. 그래 놓고 아무런 위험이 없다. 한국이 손해본 거 하나도 없다. NLL도 양보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완전한 페이크 뉴스입니다. 완전한 페이크 뉴스입니다. 어떻게 휴전선에서 완충지역을 만들 때 덩거리를 적용합니까? 평양은 휴전선에서 160km, 서울은 50km 떨어져 있습니다. 똑같이 20km, 20km 물리면은 그만큼 한국 수도권이 불안해지는 거 아닙니까? 덩거리로 하면 안 되고 거리 비율로 해야 맞죠. 그 단어만 봐도 이건 수학 공식에 맞지 않습니다. 수학 공식에. 따라서 남북 군사 합의서는 대한민국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평화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 이거 페이크 뉴스입니다. 제가 기억나는 대로만 적어도 이 정도가 됩니다. 페이크 뉴스가 국정을 농단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문명은 계속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문명 하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우선 사실에 대해서는 합의를 해야 됩니다.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데 합의를 해야 됩니다. 사실, 숫자, 통계 여기에 손대면 안 됩니다. 그리고 헌법에 손을 대면 안 돼요. 법이죠, 법. 사실과 법입니다. 사실, 과학, 법. 뭘 무시하면은 문명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성립된 문명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가장 이성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전쟁을 할 때 불가피한 경우를 빼고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을 국가가 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독재를 넘어서 전체주의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전체주의 체제로 가는 데 있어서 제일 큰 국가적 거짓말은 김일성이가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북한을 해방시켰다. 소련을 해방시킨 게 아니고 이 거짓말로부터 다른 거짓말이 계속 쌓이면서 오늘날 북한 노동당 정권이 만들어지고 계속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만든 거짓말이 들통이 나가지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 공화국이죠. 그래서 남북의 대결은 사실은 거짓과 진실의 대결입니다. 공산주의자는 폭력 혁명과 이전에 거짓말쟁입니다. 선동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문재인 정권이 자유민주 법치 반공을 기조로 하는 대한민국에서 정권을 잡아서 1년 사이에 이 정도의 큰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촛불혁명 정권이란 거짓말, 대한민국 건국이 1948년 8월 15일이 아니라는 거짓말,
유교가 남침이 아니고 내전이라는 페이크 뉴스 등등 이렇게 되면은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1 더하기 1은 5라는 사람과 1 더하기 1은 2라는 사람의 대화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문재인 정권은 이념적 지향성이 대한민국의 지향성과 같지 않습니다. 어떤 기차를 탔을 때 이 기차가 느리게 가는 것은 참을 수가 있어요. 참으면 어차피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기차가 서울로 부산으로 가는 기차인 줄 알고 탔더니 기관사가 북을 향해서 몰고 있다. 그러면은 승객은 뛰쳐내리든지 그 기관사를 교체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 방향이 틀리면 이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잘못한 것을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잘하는 게 있으면 그것을 칭찬하려고 일부러 찾습니다. 그건 칭찬할 게 없어요. 왜 없느냐? 방향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즉 이념이 다르면은 가치관이 다르고 방향이 다릅니다. 이거 참 머리 아픈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페이크 뉴스를 하나하나 따지면서 기록해 가야 합니다. 페이크 뉴스를 우리가 기록해 가면서 그것을 헌법과 연결시켜 가지고 이 정도의 페이크 뉴스는 법적 제재가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이 저절로 구성될 것입니다. 페이크 뉴스는 헌법 위반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런 준비를 하면서 페이크 뉴스에 대해서 우리가 국가적 페이크 뉴스입니다. 조금 더 깊은 생각을 갖도록 앞으로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